저는 85kg에서 62kg으로 무려 23kg을 감량했습니다. 운동으로 했을까요? 식사 전에 작은 습관을 하나 바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밤 12시. 갑자기 뭔가 막 먹고 싶어지고 배달 앱을 켜서 뭘 시킬까 찾아보게 되고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못 이기면 입 터지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관련 30권이 넘는 책도 읽고 다이어트에 1000만원 이상 돈을 쏟아 부으면서 결국 깨달았습니다. 식욕은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입 터짐 식욕은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 스트레스, 혈당 변화 때문에 몸이 이미 먹는 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참아야지 라고 버티는 건 댐이 터지는 걸 맨손으로 막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입 터짐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손을 쓰기로요. 오늘은 제가 23kg을 빼면서 실제로 적용했던 방법 5가지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폭식 방지와 입 터짐 방지를 근본적으로 도와준 식전 습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식욕은 신호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면 포만 신호는 약해지고 먹으라는 신호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갑자기 식욕이 터집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자주 헷갈립니다. 저녁에 뭔가 먹고 싶을 때 일단 물 한 잔 먼저 마셔보세요. 지금 진짜 배가 고픈 걸까 아니면 가짜 식욕일까? 이 생각 하나가 폭식을 줄여줍니다. 만약 물을 마시는 게 힘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는 따뜻한 차를 한번 마셔보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위를 채워주면서 마음도 같이 진정시켜줍니다. 누군가는 탄산수나 제로칼로리 음료를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덜 건강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비추천합니다. 몸에 좋은 차가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15분 알람 맞추기입니다. 식욕은 파도와 같아서 이게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입 터짐 신호가 강하게 올라왔다가 보통 15분에서 20분 안에 꺼집니다. 입 터짐 파도가 오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몇 시쯤에 오는지 기록해 두시고 이때에 알람을 맞춰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1차 입 터짐 파도가 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2차 파도가 또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후에 소개해드리는 방법들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녁 시간에는 핸드폰 멀리 두기. 이거는 먹방이나 음식 영상이 나오면 바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는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맛있는 음식 화면은 식욕을 더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보는데 거기서 짜장면 먹는 장면이 나오면 일단 배달앱 들어가서 짜장면 고르고 있게 됩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면 음식 영상 한 장면만으로도 식욕은 더 올라갑니다. 특히 저녁 6시 이후에는 먹방, 음식 사진, 배달, 앱 탐색을 멈추세요. 환경을 끊지 않으면 식욕은 계속 자극받습니다. 네 번째, 양치하기와 팩하기. 일단 입 터집 파도가 몰려오면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서 민트향 치약으로 양치해보세요. 보통 뇌에서는 식사가 끝나고 양치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양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날뛰는 식욕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민트에는 보통 멘톨 성분이 있는데요. 멘톨은 입안을 시원하게 만들어서 달콤한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민트를 좋아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매운 치약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계속 열고 뭐 먹지 찾는 분들은 냉장고 앞에 반드시 목표 체중을 매우 크게 붙여놓아 보세요. 문을 여는 순간 그 숫자가 눈에 들어오면서 잠깐이라도 멈추게 도와줍니다. 이런 것들을 해도 안 될 때 저만 아는 진짜 꿀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얼굴에 팩 붙이기입니다. 팩을 붙일 때는 반드시 누워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누워서 배달 앱을 절대 누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핸드폰을 멀리 치워놓던가 음악을 틀어놓고 15분 이상 기다리시면 입 터짐의 파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정체성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폭식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잠옷을 입고 있을 때와 정장을 입고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방법이 즉각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5번째 책 10장 읽기입니다. 이게 식욕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숏폼 영상 많이들 보시잖아요. 숏폼은 그냥 재밌는 게 아니라 언제 더 재밌는 게 나올지 모르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카지노 슬롯머신과 같은 원리입니다. 한 번은 별로인데 다음 영상은 엄청 재밌고 그 다음은 또 평범합니다. 이렇게 랜덤 보상이 반복되면 뇌는 계속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멈추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 뇌의 자극 기준이 점점 올라갑니다. 예전보다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그때 쉽게 찾는 게 달고 기름진 음식입니다. 음식도 강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랜덤 자극에 길들여진 뇌가 더 센 자극을 찾다가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먼저 책을 10장 읽습니다. 책은 즉각적인 자극이 아니라 집중하는 힘을 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숏폼을 10분만 알람을 맞추고 봅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먼저 자극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집중하는 사람이 됩니다. 뇌는 반복하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순서 변화가 집중력과 인내심을 키워주고 결과적으로 입 터진 폭식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는 모두 식욕이 올라온 뒤에 막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임으로 쉽게 예를 들면 사람마다 포인트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에게는 사람마다 의지 포인트라는 게 매일 아침 주어지는데 누군가는 이 의지 포인트가 많지만 누군가는 의지 포인트가 매우 적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하면서 의지 포인트가 고갈된 사람은 보상 심리가 발동해서 식욕이 올라올 때 의지 포인트로 이걸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물 마시기, 팩하기, 양치하기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매일 이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 지칩니다. 또 이 방법들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많이 찾게 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다이어트 보조제가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을 분해한다, 칼로리 흡수를 줄인다 하는 이런 제품들 말이죠. 그런데 이 방식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미 먹은 다음에 그걸 처리하겠다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폭식을 해놓고 그 칼로리를 나중에 깎는다고 해서 전부 깎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면 몸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보통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고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는 이미 늘어나게 되고 혈당은 이미 올라갔고 인슐린은 이미 분비됐습니다. 칼로리를 커팅한다고 해서 몸에 쌓이는 독소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먹고 나서 처리해주는 제품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깁니다. 어차피 나중에 알아서 잡아주겠지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 자체가 바뀌질 않습니다. 매번 많이 먹고 매번 제품으로 수습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특히 배달 음식들이 몸에도 안 좋다 보니까 피부도 뒤집어지고 급속 노화까지 진행됩니다. 계속 방치하면 건강에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왜 항상 입 터짐의 파도가 계속 차게 내버려 둘까? 이미 완전히 배가 고픈 상태에서 식사를 시작하면 폭주할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식욕이 올라온 뒤에 막는 게 아니라 식사 전에 순서를 바꾸자. 저는 식전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덜먹 캔디를 먹는 겁니다. 덜먹 캔디가 뭐냐면 음식을 덜 먹게 도와주는 포만감 캔디인데요. 여기에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물을 만나면 위 안에서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먹거나 입터짐이 오는 시간대를 기록해두고 그 시간 전에 미리 물과 함께 먹어두면 위 안에서 충분히 부풀어서 밥을 먹기도 전에 이미 어느 정도 배가 찬 느낌이 듭니다. 즉, 밥 먹기 전에 위를 미리 채워놓는 방법입니다. 비어있는 위에는 바로 음식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미 어느 정도 차 있으면 배부른 느낌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어듭니다. 또 이 캔디에는 엘카세이 431 유산균이 들어있는데 과도한 식욕을 줄이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거 모르셨죠? 장이 건강해지면 소화 흡수가 안정되고 불필요한 군것질 욕구도 줄어듭니다.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어 장이 편해야 뇌도 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덜 먹으면 빠진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없잖아요. 이게 잘 안 돼서가 문제지. 그래서 음식을 덜 먹게 해준다는 뜻의 덜먹 캔디는 먹기 전에 배를 미리 채워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적게 먹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적게 먹으니까 살이 빠지는 거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니까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주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실 겁니다. 밤마다 배달 앱을 켜던 손이 멈추고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얼굴선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한 달 뒤부터 체중계 변화가 생기실 겁니다. 저녁 식욕 관리법이 더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방법을 아셨으니 꼭 실천해주세요. 아인슈타인도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전처럼 준비 없이 식욕을 버티려고 하면 오늘도 내일도 살 안 빠집니다. 당장 오늘부터 바꿔보세요.